자리미가 가고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병실로 돌아오는데 문 앞에 이경우가 있었다. 날 친구라고 생각지도 않을 텐데 왜 온 건가 싶어서 그래서 물었다. 왜 온 거냐? 친구도 아닌데 걱정은 됐나 보네. 경우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는다. 맹장 떼면서 다른 것도 떨어져 나갔냐고도 묻는다. 그래서 주영이는 말했다. 그렇긴 하지. 자림이랑도 헤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경우는 별로 안 놀래 보이는 눈치다. 왜 헤어졌냐고 묻는 이경우에게 주영이는 자신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경우는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며 네가 왕자림을 왜 차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주영이는 말했다.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날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이 이야기는 자림이에게도 해당됐지만 경우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에 그렇게 주영이는 말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났을까? 바람 좀 쐬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또 이경우를 만났다. 할 말도 없고 또 짜증이 나기에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이경우가 부른다. 뭔가 또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들어보고자 했다. 이경우가 묻는다. 그 왕자림이랑 헤어진 거 뭐 어쩌다 거기까지 간 거냐고. 기가 찼다. 내가 지금 왜 화난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림이와 내가 왜 헤어졌는지를 묻는다는 게. 그래서 그냥 신경 끄라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는 뭔 일인지 몰라도 후회할 거 뻔하니까 그만하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화난 건지도 잘 모르면서 저딴 말을 하는 것도 화가 나고 오자마자 나한테 왜 헤어진 건지 묻는 이유도 왕자림이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으니 화가 났다. 그래서 주영이는 말했다. 걔가 전해달래냐? 그리고 뻔하다고? 네가 뭔데 예상하냐? 신경 꺼라. 내가 너한테 왜 말해줘야 되냐? 이경우는 이 말을 듣더니 아직도 조승민 일 때문에 화난 거냐며 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또 그렇게 말한다. 순간 자림이가 말했던 것이 오버랩 됐다. 자림이도 그랬는데 경우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주영이는 화가 더 치밀어 올랐고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다. 쪼잔해 보여서 말 안 하려 했는데 학교에서 자림이랑은 뭔 얘기했냐? 이경우는 이것마저 말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주영이는 됐다고 생각하며 등을 돌렸다. 어차피 왕자림이나 이경우나 날 그 정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경우는 실실 쪼개면서 장난치려고 했다. 그래서 주영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내가 매번 웃고 넘기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같냐? 내가 뭐 맨날 너희한테 병신 소리 들으니까 진짜 병신인 거 같냐? 그렇게 화를 잔뜩 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타이밍에 방귀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경우는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방구 소리가 웃겼는지 막 웃으려고 하는 게 보였고 주영이는 또 자신을 병신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대로 등을 돌려 병실로 들어갔다. 병실로 돌아와 한참을 고뇌에 빠져 있었다. 핸드폰이 막 울려대길래 핸드폰을 보니 단톡방에서 안경민이 진짜 헤어졌냐고 묻는 톡이 있었다. 그래서 맞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들 멋대로 짓거려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영이는 심하게 욕설을 내뱉은 뒤 그대로 카톡방을 나갔다. 물론 바로 다시 초대됐지만 무시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계속 핸드폰은 울려댔고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는데 석호가 보낸 톡 왕자림도 상태 안 좋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자림이가 걱정됐다. 그렇지만 그 이후 안경민이 말하는 내가 백타 후회할 거라는 내용을 보고 주영이는 생각했다. 지들이 뭘 알아. 내가 빡치든 말든 너넨 그냥 내가 웃길 테고 병신 같을 테고 하필 화내고 있을 때 방구나 나오고 아마 더 병신으로 생각할 테지. 그런데 주영이는 눈앞에 보이는 며칠 전에 맞춘 커플링이 보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자신은 분명 아직도 자림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자림이는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좌절감이 들었다. 핸드폰을 켜 자림이와의 카톡 내용을 다시 올려다보는데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달달했었는데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곤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영이는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림이에게서 카톡이 왔다.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장문의 카톡. 하지만 바로 읽어버렸다는 놀란 마음에 주영이는 자신의 마음이 들켰을까봐 너랑 얘기할 기분 아니다. 톡하지 마라 라고 다급하게 카톡을 보냈다. 그리고 생각했다. 하필 왜 이 타이밍에 진짜 왜 이렇게 난 바보 같냐. 근데 뭐라고 쓴 걸까? 내용이 너무 궁금했다. 그런데 어차피 읽었으니까 읽은 부분까지만이라도 캡처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엄마가 찾아왔다. 오늘 정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이야기하길 밖에 경우가 들어오지 않고 서 있다고 한다. 주영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이야기했다. 엄마가 보기에도 내가 바보 같냐고. 엄마 말대로 인문계 갔으면 더 좋았을까? 사람한테 믿음 얻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걸까? 친구들이나 자림이에게 있어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 그동안 자신이 해온 행동들, 남들에게 배려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왔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엄마한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주영이.
그런데 거기서 주영이는 엄마의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된다. 남들이 너의 맘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냐고. 하나도 참고 웃어주고 기다려준 건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니라고. 친구가 알아주길 바라는 네 마음이 뭐냐고. 주영이는 친구들이 그저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엄마는 말한다. 넌 친구를 믿고? 너부터 그 친구를 안 믿는데 어떻게 친구가 널 믿겠냐고. 너가 정말 그 친구를 믿으면 일부러 지금 안 좋은 감정을 숨겨가면서 애썼을까? 머리론 믿는다 해도 네 마음은 불안했던 거 아니냐고. 그 애 앞에선 괜찮은 척 넘겨도 속으론 실망만 쌓이고 쌓이니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자신이 그 정도 노력하면 스스로 알아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며 누구든 노력을 못 알아챌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너의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 노력 중이라는 걸 느껴서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시간이 좀 지나 엄마는 병실을 나갔다. 혼자 있는 병실에서 엄마가 해준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주영이. 엄마의 말 중에 틀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저 나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서 불안감을 느껴온 것도 사실이었다. 때마침 병실로 경호가 들어왔고 주영이는 경호에게 할 말이 있어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주영이는 일단 자신이 궁금한 것부터 다시 물어보았다. 조승민한테 왜 맞은 거냐고. 그런데 이유 없이 맞았다고 한다. 그래서 주영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부터 먼저 말을 꺼내기로 결심하고 말했다. 너랑 친하다는 이유로 조승민한테 맞았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만 널 친하다고 생각했지 넌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너나 애들 심지어 자림이까지 날 다 뒷전으로 두니 내 곁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뭘 한 건지 모르겠다. 친구냐고 물어보니 자림이와 왜 헤어진 건지나 묻고 있는 너인데 나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없어 하지 않냐. 물론 너가 나에 대해 신뢰가 없어 하는 것도 이해한다. 예전에 내가 너네 집안일도 말하고 다녔으니 그래서 네가 화냈던 것도 이해한다. 내 탓이었으니까. 너가 고등학교 때 조승민 애랑 형들이랑 어울려 다니던 것도 내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라도 널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챙겨주다 보면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넌 날 친구로도 생각 안 하고 여전히 날 믿지 못한다. 자림이도 자신이 먼저 좋아한 거긴 한데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하며 해온 거다. 그런데 어느샌가 너나 자림이나 애들 모두에게는 이런 나의 행동들이 당연해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경우는 그냥 한 대 쳐라라는 말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주영이는 자기가 경우에게 실수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것들 그것들이 무너지니 이젠 그 갖고 있던 죄책감도 본인이 왜 감수해야 하는 건지로 바뀌었다. 그것은 친구라고 생각해왔던 경우에게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로 주영이는 경우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다. 난 한 번도 널 친구로 생각한 적 없다. 이제까지 널 돕고 했던 건 동정심이었다. 이 발언은 경우를 화나게 한 것처럼 보였다.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에게 자존심 때문이 아닌 진심이라고 전했다. 더 이상 본인만 친구라 생각하는 관계가 싫었다. 엄마가 해줬던 말이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 뭔가 이제껏 쌓여온 분노를 털어낸 것 같기에 주영이는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를 뒤로하고 병실로 먼저 들어갔다. 병실로 들어온 주영이. 하지만 전혀 속 시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영이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내가 진짜 친구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 주영이는 한참 생각에 빠졌다. 자림이나 경우는 내게 바라는 게 뭘까? 그냥 또 참고 받아주는 걸 바라는 걸까? 그렇게 했다면 관계는 지금까지 유지됐을까? 난 좋은 친구, 좋은 남친으로 남았을까? 엄마 말은 여전히 틀린 말 같았다. 친구든 자림이든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젠 내가 놓았으니 당연히 떠날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자림이 카톡을 확인해보려 하는데 자림이의 카톡은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과하는 장문의 카톡이었다. 주영이는 이 내용을 읽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옴을 느꼈다. 그리고 왜 이 말을 이제서야 한 건지 그때 병실에서 할 수는 없었던 건지 자림이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리고 방금까지 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됨을 느끼며 후회하였고 엄마가 해줬던 말이 이런 의미였나 싶기도 했다. 그렇게 흐느끼며 울 때 갑자기 경우가 들어오더니 편의점이나 가자며 먼저 다가와줬다. 방금까지 친구가 아닌 동정이었다고 심하게 말했는데도 먼저 다가와주는 경우를 보며 또 한 번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편의점 앞에 경우와 앉았고 경우에게 자림이랑 헤어진 거 후회하고 아직도 많이 좋아한다고 털어놓으며 그렇게 경우와는 화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다. 주영이는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오자마자 생각나는 건 자림이었다. 조금 진정이 되다 보니 자림이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카톡을 그렇게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하니 자림이도 분명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주영이. 그렇지만 자림이의 카톡은 오지 않았다. 난 맨날 연락 먼저 했었는데
어떻게 이번마저도 연락을 안 할 수 있나 싶었다. 이번만큼은 먼저 다가가기 싫었고 꼭 먼저 자림이가 다가와 주길 바랬다. 자림이가 없는 주말은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보통 이 시간대에 자림이랑 보낼 때는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보니 이 집에서도 자림이와의 추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공기를 쐬면서 오늘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학교에 가면 얼굴 보고 이야기해주겠지? 주영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주영이는 반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뒤에서 오는 자림이가 눈에 보였다. 첫 마디가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림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쌩까고 지나갔다. 주영이는 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지? 분명 나한테 미안하다며 소중한 사람이라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무시한다고? 난 그동안 너 화나면 풀어주려고 애썼는데 넌 지금 이런 것마저도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주영이는 자림이의 그 장문의 카톡의 내용 그거로 생긴 희망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주영이는 생각했다. 기대했던 내가 바보라고.